설날 신용 대사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민들의 신용을 탕감해줘서요. 예. 설날에 신용 대사면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대출받기가 조금은 낫습니다. 뭐 나아지는 게 뭐 엄청나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지금 뭐 발표는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만요. 그동안 신용 대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신용 대사면이 실시된다면 2월 설 직전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날 전에 신용 대사면이 실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신용 대사면은요. 서민들에게는요.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기는 해요. 특히 경제가 굉장히 꼬꾸라진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신용 대사면을 해주면 아무래도 빚을 조금 내서라도 버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 대사면이 안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갚으라는 독촉장부터 시작해서요.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문자까지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용 대사면은요. 바닥에 있는 우리들, 서민들 여기에게는요. 아무래도 조금은 말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코로나19의 위기 때 저는 연체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신용 대사면을 받을 그런 대상도 아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19 때 제가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대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대출 자체가. 지금까지는 IMF 외환위기 때 신용 대사면이 있었고요. 코로나19 때도 있었고요. 이제 올해 설날 복합위기 때 지금 신용 대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대사면은요. 약간의 바닥에 활기를 불러넣어 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연체가 되잖아요. 3개월 이상 통상 연체가 되면 이거 신용정보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천 개 금융사가 연체 기록을 공유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말입니다. 대출이 많으면 갚으라는 독촉장, 그리고 대출이 만기가 되면 줄인다는 독촉장,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 연체 기록이 수천 개 금융사가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용 대사면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나름 바닥에서는 작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가계 대출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계 대출이요. 2023년 3분기 현재 1759조 1000억 원입니다. 2017년에 1450조 9천억 원에 비하면 엄청나죠. 5년 사이에 2022년 말까지 보면요. 1757조 1000억 원으로 20.6%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450조 9천억 원이 416조 9천억 원이 늘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동안 말입니다. 통제 방역 천지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거의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 통제 방역, 통제 방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요. 게다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계소득이 그만큼 줄으니까 그게 결국은 빚으로, 자영업자도 빚으로 넘어가고 가게도 빚으로 넘어가고, 이게 빚으로 버티는 사람들 많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가계 대출 잔액이 8.5%가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해서. 2021년에도 7.7%가 늘어났고요. 이미 말입니다. 그전에 2017년에도 말입니다. 8.1%가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는요 0.3%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 다시 4.0%. 이게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대고 주 52시간제까지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안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 종사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2중고, 3중고, 4중고였다니까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쫓겨나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니까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가 안 되고 여기에다가 통제 방역까지 겹쳤으니 이게 살아나기가 참 어려웠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또 가계대출이 늘어났지만 갚지 못해서 말입니다. 연체가 돼서 계속 신용에 대한 불량이 계속 쌓여왔죠. 그것을 이번에 사면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핵심 있잖아요. 핵심. 우리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는 핵심은요.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거든요. 여기에다 최저임금이고요. 자꾸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에 근접해서 시장을 봐야지 우리 경제 바닥부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근접하지 못하면요. 저는 우리 경제가 바닥부터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요. 내수는 최악이 될 거예요. 작년에 마이너스 1.4%라고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내수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도 작년에 마이너스 4%에 1.4%에 이어서 올해가 만약에 2% 3%까지 늘어난다면요. 아마 엄청난 충격이 올 겁니다. 저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파격적으로 경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바닥부터 무너진다. 저는 그 이야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의 상황을 직시하고요. 이 현장의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타개할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